이낙연 서울 등판론.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이낙연 후보는 서울시장 나갈 생각이 없다. 근데 왜 이낙연 등판론이 나오느냐. 이낙연 개 사람들의 자가발전 펌프질이라는 거죠. 이게 이낙연 등판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추대 아닙니까? 등판이라고 네, 쓰고 추대라고 읽는다. 추대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맥락은 그런 거야. 네. 이낙연 후보는 지금 민주당이 경선을 하느냐 안 나갈게인데 이낙연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 본 적이 없으니. 근데 이낙연 측근 사람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추대를 해주면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불씨를 다 끄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낙연 등판론을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의지랑 상관없이.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볼수록 참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미국 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소문을 흘렸잖아요. 근데 미국은 정작 이렇게 약속한 날, 이렇게 알려진 날짜에 출국은 안 했는데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하는 이름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게 명백하게 이게 정치 활동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낙연계 의원들이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계속 호출하면 당사자가 나와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안 그러면 그 의원들 불러다가 야 너희들 왜 자꾸 내 이름 팔아먹고 다니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똥파리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맞아. 거죠, 이런 거. 사실은요,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가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는 이대로 두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대로 두면. 지금 원내대표도 사실상 친 이재명계가 주류가 되면서 완전히 반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카드를 직접 쓰거나 간접적으로 쓰면서 8월 달 전당대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낙연을 자꾸 거론하면서 나올 건지 말 건지 요거를 저울질하는 상황. 사실 이렇게 되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나 지방선거 안 나간다고 정확히 못을 박아야 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상태. 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 보면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 지방선거에서도요. 각 지역마다 광역부터 시작해서 기초까지 어느 쪽 개인 사람들이 다 있잖아. 솔직히 그냥 말해서. 있을 수밖에 없죠. 저 사람 소리에 뭐 네. 내가 뭐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저 사람이 이낙연계, 저 사람 이재명계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재명계가 득세하는 분위기면 이낙연계라는 걸 숨기는 경우도 꽤 있어요. 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왜냐하면 이낙연계가 대선 패배에 직접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홍대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자꾸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송영길로는 안 되니까 이낙연 주대론이 올라온다는 식으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진 상황이 오는 거야. 송영길로 안 되니까 이낙연이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 그러면서 송영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버리는. 근데 그걸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이낙연을 이용하고 싶은 이낙연계 사람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낙연계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보는 게 이재명만 아니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대선에서는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러니까 깽판을 치면 칠수록 민주당 당선 가능성은 점점 더 확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가 아니라 김막대기 씨를 후보로 내세워도 무조건 민주당 당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다시 결집하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반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요게 이렇게 돼 있어. 왜 이런 거 있잖아. 정권을 차라리 뺏기고 총선 때 되자라는 그 오래된 그 학설이 있어요. 야당이 되면 수도권은 잘 뽑힌다. 이런 학설이 있어갖고 요거는 당권 8월 달 당권이 그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 총선 때 공천권까지 행사해.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요게 당대표 이하 어떤 흐름이나 맥락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공천에서 불이익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실제로 왜 뭐 줄투표도 그렇지만 어느 계보가 당권을 잡느냐가 실제로 다른 파워 게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낙연 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나 서울시장 선거 안 나간다고 못을 박아줘야 돼. 그래야 민주당 지도부도 털고는 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안 되는 상태로 지금 나올지 말지를 갖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측면이 있고요. 다시 다른 말을 떠나서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장은 경선해야 됩니다. 누구를 내리꽂는 것은 선거 지겠다는 거랑 가까워. 지지고 볶으면서 막 신나게 해야 돼. 송영길 출마 선언하는데 정봉주도 갔어. 심지어 거기에다가 찬조 연설도 했어요. 그렇게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그림입니까? 경쟁자끼리 그쵸. 서로 응원한다는 어. 것 자체가. 멋있죠. 네,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잖아. 송영길 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송영길을 왜 새날은 싫어하더라 막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새날한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신 분이에요. 아직까지 사과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난 송영길을 서울시장 부적격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괜찮은 정치인이에요. 그 우리 오죽했으면은 송영길 잘못한 거 못한 거 이렇게 1대 0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송영길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희생에 좀 가깝다고 봐요. 이런 행위 자체가. 예. 그러니까 벌써 약간 시장 분위기가 뜨잖아. 요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보고 문제는 저는 이낙연이라고 보는데 이낙연 이 양반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원회장을 남발하고 있는데 표창장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 남양주 시장은 이미 정해졌는데. 아니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인 거야. 우리 남양주는 한 명밖에 몰라가지고. 이원호 남양주 예비후보가 경쟁을 누구랑 하게 되냐면 최민희 의원과 하게 돼요. 난 저런 분들도 정치적으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낙인 찍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대선에 무슨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대선 끝나자마자 본인 계보 챙겼던 분이라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거거든. 실제로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 후원회장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어디 특정 지역에 후원회장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광주 광산에 박시정 씨 그저 음주운전 하신 분 지금 후원회장 맡으셔갖고 어쩌고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중앙당의 검증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고 나는 더 경악한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기 등장하시는 분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여러분들 낯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지지했던 정은현 씨예요. 저거 최근 사진입니다. 아, 최근 사진이라고요? 지금 동생구청장 나간 지땡땡이라는 분의 지금 여기에 가서 이낙연 최측근이 사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분 윤석열 지지 선언까지 하고 넘어가신 분이잖아요. 진짜 뻔뻔하다. 참 진짜. 아유. 그러면 사실은 저 후보한테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후보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구청장 후보로 나와서 저런 사진까지 찍었다는 것, 그리고 저 사진을 게재했다는 것 자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후원회장만 아닌 거지. 내가 수원시장 후보 한 분 인터뷰했잖아요. 김준혁 교수라고. 김영민 TV 보시는 분들은 하하 히히 스토리. 진짜 영조 전문가신데. 그 수원에도요. 그 라인에 출마자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장동 의혹을 먼저 발표했던 그 박모 무슨 1인 미디어 기자 있잖아요. 이 사람 라인이 지금 거기 여론조사 1위 달리고 있대. 수원시장 예비 후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각종 지방선거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수원, 박광원, 김진표 또 있지. 수원의 국회의원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마 수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초지자체거든. 기초인데 120만이 넘어. 130만 가까이 돼. 그러니까 수원, 갑, 을, 병, 정 무까지 있을걸?
그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수원시장 나오시는 분이 이재명을 신나게 때렸던 사람들 그 라인이야. 나 이거 바꿔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우리들 방송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경선이 코앞에 와 있거든요. 예. 이재명 때렸던 사람들이 내가 이재명 때렸다라고 하는 그 라인에 있다는 거를 숨긴 채 막 나와가지고 경선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되겠냐고. 실제로 윤석열을 이롭게 한 사람들이 내부에 저 정운전 씨처럼 저렇게 있어. 또아리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을 때렸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반민주당 세력이었잖아요. 분열 세력이었고 글자 그대로 우리가 똥발이라고 불렀던 당내 분열 세력이었는데 그 분열 세력의 핵심이 지금 다시 저렇게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굴을 내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시간 지나서 대선 끝났으니까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나는 내가 길 간다 하면서 다시 지금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 번쯤은 소위 말해서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청소를 해서 민주당 안에 있는 그런 식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 이걸 다른 말 해당 행위라고 하잖아.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된 징계가 필요한 거. 그렇죠. 저 정운현 씨가 지금 뭐 탈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선언까지 하고 가서 사진까지 찍은 사람입니다. SNS로 끝난 게 아니라 저길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윤석열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어디 구청 서울 시내 유력한 구청장 후보한테 가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민주당을 뭘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찐 묻었다. 이재명을 지지하면 찐 묻었다고 해가지고 각종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지지자들까지 모욕시키면서 죽창 들고 찍고 다니던 똥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이낙연한테 오롯이 붙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선 이후에 지난 경선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으로 후보가 모아졌을 때 우리 모두 다 문재인 다 지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왜 다르냐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고 이낙연을 계속해서 추대하면서 끝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각 커뮤니티에서 이재명에 대한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 다음번에 나올까 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만 푸나님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봐서는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뉴스에서 아니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낙연 후원회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만 그게 아니라 또 있다고요? 다른 방식으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낙연이 후원회장 하면 불편한 사람들은 이낙연 후원회장 안 하고 있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뉴스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낙연 후원회장이라고 쳐보시면 누가 후원회장을 하는지 내 지역구에 혹시 있나 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것보다 한 10배는 더 많은 그 계보가 있다는 게 난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근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했든 어쨌든 간에 기사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본인들은 이쪽 라인에서 손을 들고 깃발을 꽂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 수원경제신문 박정명 이 사람으로 시작된 그 대장동이 선거 내내 이재명을 괴롭혔던. 근데 그게 이낙연계로부터 출발한 그 시발점. 거기다가 나중에는 보면은 뭐 그 외에도 뭐 변호사비 대납 같은 다 그 짓을 했던 똥파리 이용해 먹었던 이낙연계 그들이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보신 적 있어요? 결국에는 그걸로 난 죽어도 이재명 지지 못하겠다고 정운전 씨처럼 윤석열 쪽으로 넘어가신 분이 또 여기가 어디라고 민주당 후보에 와서 기웃기웃 거려요. 이런 세상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낙연 계의 다수는 정권 교체를 당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기회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옷 갈아입고 포장지 갈아입고 오히려 이 사람들 있잖아. 이낙연이 후원회장 한 리스트 이 사람들은 오히려 머리가 좀 순백한 거야. 진짜는 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줄 서 있던 사람들 각 지역마다 다 있어. 심지어 내가 나 그런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 1위 달리고 있다. 제가 좀 반성하는 게 정치를 잘 이제 모르니까
이제 선거 때마다 솔직히 이렇게 그냥 보지 않고 무조건 우리 편만 이렇게 다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지방선거는 정말 열심히 찾아가지고 잘 걸러가지고 예,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저번 지방선거랑 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쌓여온 SNS상의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맘먹고 찾아보려면 이제 개파도 금방 찾아요. 왜 못 찾겠어요? 그동안 나쁜 짓 하던 거 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당원 또는 지지자, 당원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그거죠. 결국에는 지도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고 이런 당내 분란 세력을 배제시키는지 이게 작동을 해야지 그 지도부의 판단을 믿고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당내 후보군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지지자들한테 투표를 포기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왜 당을 못 믿고 후보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까? 그 검증은 당에서 해야지. 이 사람은 분명하게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행동을 보여주면 기호 1번이라면은 우리가 의심 없이 무조건 믿고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낙연이 계속 이름이 거론이 되고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다고 믿지만 이낙연이 전략공천으로 그냥 내리꽂힌다면 저는 서울시장 1번은 안 찍을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그 밑에 1번들은 고생한 게 있으니까 찍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서울시장 그 투표용지는 찢어버리고 나올 겁니다. 예. 김성철님,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냐 비읍이응. 비읍이응이 뭔지 궁금해요. 바이바이. 빠이? 아, 나갔구나. 아이씨, 재미없어. 왜냐면은 사람 착각하는 게 있어. 이재명 당이 민주당이 뭐 이런 게 그런 얘기 아니라 아니죠. 예. 내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새날이 어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이 좀 모자라. 경선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누가 뽑히든 민주당 후보는 우리가 지지하겠다. 그 스탠스가 돼야지 나중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거지. 경선 해보기도 전에 난 무조건 이재명 지지. 나머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스탠스였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낙연 뭐라고 부르죠? 이낙연. 이낙연. 예. 그러니까 이낙연이 정말 경선에 나와서 뭐 성영길 후보님이나 뭐 다른 후보님들이랑 경선을 해서 정말 후보가 된다면 그냥 찍죠. 물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 얘기하지만.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민주당 이재명 당이냐 이런 논란을 할 게 아니라 그렇죠. 당이 좋든 싫든 후보를 하나 뽑아 올렸는데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분탕을 쳤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출당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들은 바가 수도 없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된 이후에도 얼마나 빈정거리고 조롱했는지 내가 안다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정책 하나 발표하면은 그저 국회의원들 몇 명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재명한테 쌍욕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박광원처럼 공보단장 하면서 열성적으로 덥지도 않고 했던 사람들이 꽤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 이낙연의 최측근인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할 정도 되면은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은 패잔병인 거예요. 민주당에서 원팀 그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했던 거에 대한 그들이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쉽게 표현해서 이재명이 떨어지길 바랬던 세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지방선거에서 석관해야지. 그게 이재명 당이랑 무슨 상관있어? 좀 더 정확히 말할게요. 이낙연 후보가 됐어도 저는 열성적으로 선거운동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권 재창출하는 가치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재밌는 꼴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씨. 아니 근데 그 지방선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대선 때 열심히 안 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지역구에서 그런 플랜카드 본 적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대선을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가 가는 정치의 노선은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우리 당의 대권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도 내 길이 더 탄탄하다면 떨어지는 걸 바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대선이 코앞인데 이번에 우리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면 나 비대위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0.7%로 졌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누구를 꼽아야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